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디자인은 어떻게 바뀔까?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테스트 주행 중인 최신 사이버 트럭 시제품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자동차 매체 일렉트랙이 최근 보도했다. 테슬라는 2019년 사이버 트럭을 처음 공개한 후 우리에게 알려진 사이버 트럭의 모습은 단 하나뿐이었다. 출시가 2022년으로 미뤄진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에는 새로운 기능과 업데이트된 디자인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튜버 칠레이백은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위로 드론을 띄워 테스트 트랙에서 주행 중인 새로운 사이버 트럭 시제품을 발견했다. 그는 새로운 사이버 트럭을 테스트하는 장면을 10분간 녹화했다. 부품이나 케이블을 고정하기 위해 파란 테이프를 몇 개 붙여놓은 이 차량에는 기존 시제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더 커진 전면 유리와 싱글 와이퍼다. 테슬라는 2019년 단일 블레이드를 특징으로 한 전자기 와이퍼 시스템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다. 내년에 나올 사이버 트럭이 이 기술을 탑재된 최초의 테슬라 차량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예전 시제품에는 없었던 사이드 미러도 추가됐다. 테슬라는 현지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전기 픽업 트럭에 측면 카메라를 탑재해 내부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이드 미러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는 사용자가 사이드 미러를 쉽게 제거해 내부 디스플레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미 타임즈 올해의 인물 선정.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 타임지 2021년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고 타임지가 밝혔다. 머스크는 올해 우주부터 소셜미디어, 자동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에드워드 펠센탈 타임 편집장은 실존적 위기의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기술 거물 시대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구체화했으며 사회의 가장 대담하고 파괴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를 합친 것보다 가치가 높아졌다. 또 스페이스X의 우주 탐사 모험은 물론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진행과 암호화폐 및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친 트윗 등 머스크는 올해 여러 부문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의 트위터 팔로워는 6,600만 명을 넘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타임지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은 좋든 나쁘든 뉴스나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의미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에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고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밸런스 애플 시총 3조 달러 달성 가능.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코앞에 둔 가운데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밸런스에 따르면 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 30% 이상 올라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코앞에 두게 됐다. 현재 시총 2조 달러를 넘는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뿐이며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아마존닷컴, 테슬라 시총은 1조 달러 이상이다. 매체는 애플이 1976년 창립된 이후 시총 1조 달러를 기록하는 데는 44년이 걸렸지만 2년 후인 2020년 8월 시총 2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후 15개월 만에 3조 달러의 고지를 눈앞에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밸런스는 애플 주가 고공행진이 이어져 3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체는 애플이 최근 기술주 투자자들의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마치 디지털 금과 같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팬데믹 당시 맥북과 아이패드 수요가 급증에 힘입어 좋은 시기를 보냈으며 경제 재개된 시점에서는 아이폰과 서비스 부문 성장세가 강세를 보이며 주가를 지지했다. 밸런스는 이외에도 아이폰 13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나온 점, 애플이 앱스토어 내 결제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 등이 최근 애플 주가를 지지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몇 주간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의 재무제표 및 밸류에이션 분석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차량 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애플 주가의 상승 재료로 작용했다.
모건 스탠리의 케이티 후버티는 애플이 계속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애플 주가의 신제품 출시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애플 목표 주가를 $20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TP의 밍치코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AR/VR 헤드셋 판매에 대해 분석하며 향후 10년간 애플이 10억 개의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는 2030년 애플 매출의 4%를 AR/VR 기기가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40년에는 AR/VR 기기의 비중이 2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밸런스는 애플이 광적인 고객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데다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혁신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오래 보유할 기술주를 찾고 있다면 애플이 그 답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기세 무섭네. 미국 일본 이어 독일도 반도체 공장 설립. 글로벌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독일 정부와 유럽 공장 설립을 두고 초기 협상에 돌입했다. 최근 유럽열부는 자체 칩 생산 열풍에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로라호 TSMC 유럽 아시아 세일즈 담당 수석 부사장이 대만 타이베이 기술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장 건설을 두고 독일과 협상 중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라호 부사장은 독일과의 최종 협상 결정에 정부 보조금 및 고객 수요, 인재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인센티브나 장소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류더인 TSMC 회장도 지난 6월 주주들에게 유럽의 제조 사업을 설립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도체 생산 공장 대부분이 대만에 있는 TSMC는 약 1년 전부터 여러 주요 국가로 생산 공장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자급자족 문제와 국가 안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반도체 생산 강화에 나서고 있어서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일본에도 조만간 $70억 규모의 공장 설립을 시작할 계획이다. 유럽 역시 지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반도체 생산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내년 상반기 중 유럽 반도체 법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TSMC, 인텔 등 해외 업체의 역내 시설 확대 등을 촉진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EU의 반도체 생산량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0%로 끌어올린다는 보관이다. 니오 투자 소식입니다. 전기차 니오 배터리 교체소 700개 돌파.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가 11일 기준 중국 전국에 설치된 자사 배터리 스워프 스테이션이 700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하이증권보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니오는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배터리 교환식 충전소가 700개로 앞으로 배터리 교체 방식 충전 인프라 발전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니오가 전국에 설치한 배터리 스워프 스테이션은 모두 177곳으로 누적 배터리 교체 횟수는 149만 차례에 달했다. 올 초 니오 창업주 이빈 회장은 올해 말까지 전국 배터리 교환식 충전소가 500개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이미 700개를 돌파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니오가 중국 최대 국유 석유회사 시노펙과 협력해 공동 건설한 배터리 스워프 스테이션도 이미 1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니오는 앞서 4월 시노펙과 협력해 배터리 교환식 충전소를 공동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시노펙은 현재 전국에 3만 개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에 배터리 교환식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시노펙은 2025년까지 니오를 비롯한 여러 전기차 기업과 협력해 전국에 5,000개의 배터리 스워프 스테이션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인프라 구축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에너지국은 최근 배터리 교환식 충전소 보급을 위해 베이징, 난징, 오한, 사냐 등 11개 도시를 배터리 교환식 충전소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유관 부처에서는 배터리 교환식 충전소 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상하이증권보는 최근 중국 정부의 배터리 교체 시설 설립 지원 정책에 힘입어 더 많은 기업들이 배터리 충전보다 교체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니오뿐만 아니라 둥펑, 창안, 지리,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등 중국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이미 전기차 배터리 교체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앙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오는 2025년까지 중국 14차 5개년 계획기간인 2021에서 2025년 관련 투자액이 연평균 175%씩 증가해 1276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배터리 교환식 충전소 운영 시장 규모도 향후 5년간 연평균 300% 이상씩 늘어 2025년 1091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